2013년 6월 5일 저녁 무렵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었던 당시 24살의 정 씨는요, 군대 가 있는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인 25살 여대생이었던 윤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네 남자친구 군대 휴가 나왔으니까 이벤트나 하나 하자 하면서 윤양을 밖으로 유인했어요. 당연히 이때 이 말 거짓말이었습니다. 끌어내기 위한 속임수. 그렇게 2013년 6월 5일 오후 9시쯤 순천 홍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정 씨는 자신의 친구 한 명까지 해가지고 둘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윤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다리던 윤양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 씨와 윤양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우,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그러게, 우선 차에 타. 이동하면서 얘기하자. 정 씨는요,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윤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윤양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니, 자기 남자친구랑 정 씨랑 만나는 자리에 종종 이 윤양이 동석을 하곤 했었거든요. 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인 정 씨를 만난다네? 나도 같이 만나. 그래가지고 셋이 만난 적이 있었으니까 이때 전혀 1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윤양은 그렇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들을 따라서 차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 한치 앞을 모른다고 했던가요? 차에 타기 전에는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 인사했었던 이 정 씨가 윤양이 딱 차에 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 씨와 정 씨 친구는요, 갑자기 윤양한테 흉기를 막 들이밀면서 죽기 싫으면 조용하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이 윤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요, 손발을 노끈으로 묶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 윤양 너무 놀랬겠죠. 뭐야, 왜 이래? 지금 장난치는 거지?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윤양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로 꼼짝없이 인질이 된 거예요,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내 남자친구의 친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에 같이 술도 마시고 수다도 같이 웃으면서 떨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실제로 이 윤양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위한 이벤트인 줄 알았대요. 아, 지금 뭐 이벤트 하는 건가? 뭔가 좀 그럴듯한데? 그런데 이벤트라고 보기에는요,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원래 나한테 이렇게 욕하고 했던 애가 아닌데 정씨가 나한테 갑자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뭔가 말이 좀 심해. 뭔가 이상해. 이상함을 느낀 윤양은요, 장난 그만 치고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정씨와 친구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쉽게 풀어줄 거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애초부터 하지도 않았겠죠. 이놈들은요, 이런 상태로 윤양을 7시간이나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윤양이 거주하고 있었던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캐묻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집 비밀번호 뭐냐고 위협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윤양 어떡해. 무서우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비밀번호 1234야. 윤양은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호시탐탐 탈출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6월 6일 오전 3시 5분쯤 순천 시내인 연양동의 한 공원을 지날 때쯤에 이 윤양이 정 씨한테 그런 거예요. 나 배가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심하게 아픈데 화장실이 좀 급한 것 같아. 화장실 좀 갈 수 없나? 여기다가 쌀 수 없잖아. 화장실에 갈 동안 앞에서 기다리면 되잖아. 나 진짜 너무 배가 아파. 라고 하면서 배를 움켜쥐면서 고통스러운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허튼 짓 하지 말고 화장실만 갔다 와야 돼 라고 하면서 순순히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윤양은 놓치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요, 핸드폰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지금 납치당한 것 같아. 얼른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얼른. 그렇게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공중 화장실로 출동을 하면서 이 윤양 정말 다행히 무사히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 씨와 정 씨 친구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쓸데없이 눈치만 빨라. 윤양이 경찰에 신고한 거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윤양은요, 경찰의 보호 속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에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양,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집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현금을 보관해뒀었던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가 다 부서져 있고 그 안에 있었던 현금 2,316만 원이 사라졌네. 내 돈. 이거 누구 짓이겠습니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정씨밖에 더 있습니까? 윤양은요, 바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내 돈 없어졌다고. 이때 금고 안에 있었던 2천만 원 가량의 돈은요, 윤양이 이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아무래도 정황상 이 윤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이놈들이 윤양의 집에 가가지고 돈을 훔쳐간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경찰은요, 윤양이 처음 납치됐던 곳을 기점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현장으로부터 2-3km 떨어진 지점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렌터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버리고 토낀 거죠. 그런데 그 렌터카 안에서 의외의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아니, 제가 앞서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정씨가 자기 친구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2명이서 이 윤양을 납치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정씨는 신원이 확인이 됐어요. 왜냐? 윤양 남자친구의 친구였으니까. 아는 사이였으니까. 그런데 정씨의 친구, 또 다른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윤양도 누군지를 몰라. 그 사람 이름도 몰라. 그래서 2명 중에 1명만 신원이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1명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버리고 갔던 이 렌터카 안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됐었던 정씨의 친구 신분증이 딱 나온 거예요. 엄마, 이것들 지들 신분증도 놔두고 갔네? 범인이었던 2사람, 윤양이 알고 지냈던 면식범은요, 당시 24살의 정승일이었고 또 다른 1명은 23살의 정유성이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같은 정씨여가지고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가 아니더라고요. 남남, 23살, 24살. 아무래도 경찰을 피해서 급히 달아나려다가 신분증이 든 지갑을 차 안에다가 떨어뜨리고 간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땡큐죠. 이런 실수 환영해. 옆에는요, 사건과는 관련 없는 모두 참고 자료예요. 정유성은요, 연고지인 전북 전주에 형사들이 출동하면서 사건 하루 만인 6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체포가 됐습니다. 정유성 잡혔어요. 그리고 정유성이 지니고 있었던 현금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인명피해도 없이 무사히 끝이 났고 돈도 회수가 됐으니까. 정유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승일과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범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 그 정승일이 시킨 거예요. 원룸을 턴 직후에 돈만 나누고 걔랑은 헤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양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의 주범,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윤양도 일면식이 있었던 정승일이구나. 이놈이 다 저지른 일이구나. 경찰은요, 정승일을 잡기 위해서 정승일의 고향, 그리고 집, 그리고 가족 주변 등등에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단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정승일은요, 부모, 친구, 지인들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답이 없으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5일째인 6월 10일 오전 11시쯤에 이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고요. 정승일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크게 단서가 안 나타나.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승일의 가족분이 그러는 거예요. 승일이 선산에 갔을지도 몰라요.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순천시 석현동에 있었던 정승일의 가족 선산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가족분들의 말대로 가족 선산에 정승일이 있는 거예요.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맨 채로 말이죠.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유서 안에는요, 나는 주범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자수하고 싶은데 전과 때문에 자수를 할 수가 없어서 죽음으로 죗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딱 봤을 때 시신 손에 흉기 같은 걸로 자해를 한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요, 공개 수배가 됐었던 이 정승일이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범 정유성은요, 끝까지 주범은 정승일이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승일은요, 유서에다가 나는 주범이 아니에요. 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말은 2명 중에 1명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정승일은 나는 주범이 아니다. 정유성은 정승일이 주범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숱한 의문만 남긴 채로요, 이 사건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에서 조금 독특한 점은요, 사실 보통의 범인들은요, 자기를 숨기기 위해 급급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갑도 끼고 얼굴도 가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오늘 이 사건 경우는 달라요. 전혀 자기 얼굴을 가리거나 자신들을 숨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얼굴만 보면 내가 범인인 걸 바로 알게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얼굴도 안 가리고, 만약에 범행에 성공하더라도 신분이 탄로나는 건 시간 문제,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신원이 확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윤양을 유인하기 위해서 정승일은요, 자기 핸드폰으로 윤양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보통은요,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범인은 공중전화를 쓴다거나 대포폰을 쓴다거나 자신이 전화한 기록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승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치고는 너무 자기를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정승일 그리고 정유성은요, 원래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대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 범행 3일 전에 서로 인터넷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요, 이 정승일이 인터넷에 신장을 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서로 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장을 사겠다라고 정승일이 글을 올리니까 제가 신장을 팔게요 라면서 정유성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3일 만에 같이 뭘 믿고? 정승일이 자기의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납치하기 위해서 3일 전에 일면식도 없는 생판 모르는 남자를 끌어들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 정유성은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범행에 왜 이렇게 쉽게 가담을 한 걸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행이라고 하기에는요, 어설픈 점들이 조금 있어요. 윤양이 배 아프다고 하니까 공중 화장실 다녀오라고 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사람들 보고 이 윤양이 도움을 청하면 어쩌려고. 실제로 이 윤양 공중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전화로 도움 요청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윤양이 도움을 핸드폰으로 했어요. 이 말은 이 범인들 납치하면서 이 윤양이 핸드폰도 뺏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납치를 당했다고 칩시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화장실로 도망을 쳐왔어요. 나한테 핸드폰도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시겠어요? 친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112 경찰서에 먼저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때 윤양은요, 죽을 뻔 하다가 도망쳐 나온 건데 112가 아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112 경찰서에 전화를 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왜 친구한테 전화해달라고 부탁한 걸까? 본인이 그냥 해도 됐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두 남자가 훔쳤던 2천만 원 가량의 금고, 돈이에요. 여러분, 범인들이 애초부터 이 윤양의 금고 돈을 노렸다면 굳이 렌터카를 빌릴 필요가, 윤양을 납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집 밖으로 이 윤양을 그냥 불러내서 집을 잠깐이라도 비게 만들거나 혹은 집으로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훔쳤다면 오히려 범행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렌터카는 왜 렌트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윤양이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어온 사람, 그 사람은 정유성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어 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도대체 왜 이 2천만 원이 넘는 그 큰 돈을 윤양은 집에다가 보관을 해뒀을까라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돈을 집에 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넘는 그 큰 돈을 신용 불량자도 아닌데 굳이 은행이 아닌 집에 금고를 두고 보관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정유성은요, 경찰에 잡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승일이 다 시킨 거예요. 나는 그냥 돈만 나누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윤양의 집에서 훔쳤던 2천만 원 가량의 돈 정승일 혼자 다 헤쳐먹었는데 자기가 혼자 다 가져가 놓고 나눴다고 거짓말을 하네. 처음부터 두 사람 윤양의 돈이 목적이었다면 훔친 뒤에 진짜 돈을 나눴겠죠. 그런데 보니까 안 나눴어. 정승일 혼자 다 헤쳐먹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건 정승일의 죽음이에요. 이 정승일은요, 유서에다가 저는 주범이 아니에요. 전과 때문에 자수도 못하겠고 고민하다가 그냥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정승일은요, 2007년도에 미성년자 약취 등 3건의 성 관련 전과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걸까? 더 죄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더 강하게 형을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게 자해를 할 정도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냥 도는 얘기로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승일이 인터넷에다가 신장을 삽니다 라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정승일이 장난으로 올렸던 거였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정유성이 제가 신장을 팔게요 라고 답했잖아요. 그리고 정유성이 진짜 신장 팔려고 순천으로 왔던 거예요. 이게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정유성, 자기 신장을 팔 정도로 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순천으로 갔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정승일 장난으로 글을 올린 거였다네. 난 돈이 절실한데 이 새끼가 장난을 쳤어. 정유성 화가 안 났을까요? 혹시 그러면서 이때 정승일이 정유성한테 뭔가 위협을 당했거나 문제가 생기면서 정유성이 그런 거지. 야, 네 주위에 사람 하나 불러 납치하게. 이런 식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어쩔 수 없이 정승일 동참하게 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승일이 사망해버리면서 이 사건 그냥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게 정말 진실인 걸까요? 혹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거 자작극은 아닐까요?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 오늘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경찰이 그냥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버리면서 딱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은 정확히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정유성, 정승일, 그리고 윤양만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3년도에 발생했었던 미스테리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